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상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게 되면 효율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뒤에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등산을 왔습니다. 그래서 복장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퀄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학습의 퀄리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애매모호한 능력 10가지보다 쓸만한 능력 한두 개가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학부모님과 상담을 하다가 우리 자녀가 문제 한두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전체 숙제를 못해요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것과 퀄리티를 결부지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들이 이해해야 될 대명제는 퀄리티를 올리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을 올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린 한두 개의 퀄리티가 그 사람의 전체 평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축구 선수에 비유하면 우리들의 영웅 박지성 선수는 남들보다 폐활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2배 정도를 더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유명한 축구 선수였던 베컴은 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기가 아주 빠르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 느린 달리기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확한 프리킥 패스 때문에 공격수들의 골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 두 명의 축구 선수는 장기가 명백히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축구를 매우 잘한다는 평가를 들으며 훌륭하게 은퇴를 하였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공부를 매우 잘하는 사람들의 몇몇을 보면 그 장기가 다들 달랐습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 언급했던 잠은 죽으면 많이 잔다라고 말했던 김앤장 변호사 형님은 잠을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않습니다. 그 뛰어난 체력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법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 친한 대학교 동기는 머릿속에서 들은 개념을 체계화하는데 능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의 공부 시간이 반밖에 안 됐지만 효율은 훨씬 더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남은 시간 동안 게임을 많이 했다는 데 있긴 하지만요. 아무튼 이 친구도 공부를 매우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는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개념화하는 능력도 좋지는 않지만 실제로 책의 텍스트를 사진 찍듯이 외우는 스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기 과목에서 압도적인 성과가 나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도 공부를 매우 잘한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듯 셋 다 공부는 잘하지만 그 주특기는 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특기 하나를 만드는 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평가라는 전체적인 영역으로 확대해도 되고요. 이것이 막연하면 구체적인 일 하나로 줄여도 똑같습니다. 마치 작은 구조가 반복해서 만들어지는 프랙탈 구조와 같이 저는 퀄리티를 올리는 과정은 모두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에피톤 코드인데요. 그 코드의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제는 처음 디자인을 할 때 시간이 매우 걸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디자이너 중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을 섭외했고요. 그 디자이너에게 제가 요청했던 부탁은 이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부탁인데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디자이너가 그 어려운 것을 구현을 했습니다. 결국 전체 내용을 작게 삼각형으로 프레임을 나눠서 구분을 했고요. 그 프레임별로 그라데이션을 다르게 넣어서 전체적으로는 빨간색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색깔이 조금씩 다른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하지만 이 디자인을 완성하는데 4개월이 걸렸고요. 중간에 디자인을 3번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만든 디자인으로 3년째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 30년을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해야 될 모든 일 중에서 교재의 디자인이라는 것은 일단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행히 간신히 교재 디자인은 완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퀄리티를 추구하는 삶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케줄링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해도 이해하겠지만 퀄리티를 추구하면 당연히 일정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한두 개를 풀다가 그날의 숙제를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정 수준이 올라가면 거기서 퀄리티를 더 올리는 데는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이 걸릴지 3개월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상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게 되면 효율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두 개에 집중 아니라 다른 일상생활에서 자잘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의 요지는 퀄리티를 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퀄리티를 추구하면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안 발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보니 스케줄링을 매우 잘하는 친구들은 퀄리티를 올리는 것에 미흡하고요, 퀄리티를 굉장히 추구하는 학생들은 스케줄링에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이 두 개는 절충하기가 쉽지 않은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스케줄링을 잘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 수학 숙제를 1시간 만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양이 얼마나 되든 1시간에 할 수 있는 퀄리티로 끊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퀄리티를 추구하지만 일정을 맞춰야 된다면 몸이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제가 학습 간담회 때 학부모님들에게 나눠드릴 한 장의 홍보물이 있는데요, 그 홍보물을 디자인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결국 오후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갔다 와서 10시에 출근해서 간담회를 하고요, 당연히 그날 수업을 다 하고요, 그날 저녁에 퇴근할 자신이 없어서 근처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수업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생활을 말씀드린 이유는 퀄리티를 추구하면 당연히 좋지만 그 뒤에 감내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 이게 만족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자잘한 문제들이 있지만 인생을 길게 두고 보면 저는 만족하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스케줄링을 잘하는 학생의 학부모님은 우리 아이는 끈덕지게 문제를 푸는 힘이 약해요 라고 걱정을 하고, 그렇게 한두 문제를 끈덕지게 푸는 학생의 학부모님은 우리 아이는 숙제를 제 시간에 다 못해요 라고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두 개의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완전히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면 몇 문제의 개념과 풀이 과정에 집중을 하다가 그날의 숙제를 다 못해도 몇 번쯤은 너그러이 넘어가 주시는 건 어떨까 조심스레 말씀드려 봅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는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등산을 하다가 마침 기회가 돼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드립니다. 저의 경험이 캐밀리들의 교육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교육을 고민하는 캐밀리를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